어제 고위급 회담에서 결정된 내용인데요. 이로써 11년 만에 열리는 세 번째 남북 정상회담으로 처음으로 분단의 상징인 판문점에서 열리게 됐습니다. 그런 가운데 어제 양제츠 정치국 위원 겸 국무위원, 중국의 양제츠 위원이 방한을 했죠. 김정은 위원장과 시진핑 주석과의 정상회담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였는데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김용현 교수 함께하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했을 때 이런 이야기를 네. 했습니다. 한국과 미국이 비핵화를 위한 단계적 동시적 행동을 해야 된다. 이 발언을 두고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교수님께서는 어떤 의미를 보십니까? 이 발언은 두 가지 측면을 봐야 됩니다. 예. 하나는 실제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 비핵화에 대한 큰 틀에서의 그 약속은 했지만 네. 실질적으로 비핵화를 진전시키는 과정에서는 미국과 또는 국제사회와 북한이 주고받기를 해야 된다. 다시 말씀드리면 행동 대 행동의 동시적인 조치를 취해야 된다. 이 부분을 분명히 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또 하나의 측면은 북한 입장에서 실제 북핵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는 역시 미국이나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해서 먼저 비핵화를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그것을 동시적으로 함께 진행시켜 나가야 된다. 그래서 북한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입장을 정리해서 발표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실질적으로 그것은 이제 그동안 보면 북한은 미국의 어떤 선 조치 이후에 비핵화를 하겠다는 입장이었고, 네네. 미국은 비핵화를 우선적으로 해야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한 어떤 정치적인 체제 안전 보장이랄지 이런 것들을 해주겠다고 하는 그런 평행선을 걷던 부분에서 이제는 서로 상대방에게 요구하는 것들을 중심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고 함께 그것을 잘라가면서 신뢰 속에서 행동 대 행동을 하자. 이런 쪽으로 좀 정리를 한 거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비핵화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핵폐기라는 건 눈에 보일 수가 있는데 체제 안정 네. 보장이라는 건 어떻게 보여줄 수 있는 건가요? 체제 안전 보장과 관련된 부분은 예. 이제 두 가지를 봐야 되는데 예. 하나는 평화 체제를 구축해 내는 겁니다. 다시 음. 말씀드리면 한반도가 지금 정전 체제이지 않겠습니까? 예. 아직은 이제 전쟁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잠시 지금 휴식을 취하고 있는 전쟁이다 이렇게 봐야 될 그렇죠. 정도의 예. 그 휴전 체제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휴전선도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걸 이제 그 정전 체제로 바꾼 정전 체제를 평화 체제로 바꾸는 이것이 이제 하나의 북한의 체제 안전 보장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네. 또 하나의 측면은 북미 수교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음. 북미 관계 정상화가 이루어졌을 때 그것이 북한 체제의 안전 보장, 다시 말씀드리면 미국이나 국제사회, 특히 미국이 북한을 정상적인 국가로 인정하는 그 속에서 그 미국과 북한 간의 관계 정상화가 이루어진다. 그 두 가지 측면을 우리가 또 앞으로 비핵화만을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대가로 줄 수 있는 것이 정치적 측면에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체제 안전 보장, 그것은 구체적으로 평화체제 구축과 북미 관계 정상화, 북미 수교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동시에 이뤄져야 된다. 그러니까 이 체제 안정 보장과 비핵화가 동시에 이뤄져야만 우리도 따를 것이다라는 이야기인데 중국도 역시나 여기에 동의를 하고 있는 거죠. 중국은 거기에 동의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음. 그동안 보면 중국이 가져왔던 기본적인 입장은 북한과 미국, 북한과 국제사회가 실질적으로 북한의 비핵화를 이뤄내기 위해서는 일방적인 요구만 할 수 없다. 네.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선 비핵화만으로 북한이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을 지속적으로 가져왔던 게 사실입니다. 네네. 실제 지금 이제 판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지금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을 앞둔 상황에서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지금 상황을 안정적으로 끌고 간다. 이런 차원에서는 비핵화와 평화체제 논의는 동시적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다. 물론 평화협정, 궁극적으로 평화체제의 궁극적인 최종 지점인 평화협정은 지금 당장 체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이것은 네. 비핵화가 상당 부분 전개가 되고 거의 완료 시점에 가서야 평화체제의 구체적인 산실인 평화협정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봐야 되기 때문에 음. 현재로서는 그것을 함께 병행해서 끌고 가는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된다고.
근데 미국의 입장이 바뀔까라는 게 사실 좀 의문입니다. 미국은 선 핵폐기 후의 보상 원칙이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이른바 리비아식 해법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네네. 과거에 보면은 리비아가 먼저 핵 능력이나 이런 것들을 완전히 포기하는 그런 상태에서 어, 리비아에 대한 경제적인 지원 이런 부분들이 실제 지원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만 그런 식의 진행 방식을 썼었습니다. 예. 그렇지만 이제 그때 당시에 리비아의 핵 능력을 전체를 100으로 본다면 한 1, 20% 정도의 핵 능력을 만들어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네네. 북한 같은 경우는 지금 한 90% 이상의 핵 능력이 지금 확보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핵 능력의 고도화가 북한은 매우 높은 수준에 달해 있다 음. 이렇게 봐야 되기 때문에 리비아식 해법만으로 북한 핵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미국은 그런 입장을 그동안 가져왔습니다만 그러나 비핵화와 평화체제 또는 비핵화와 북한에 대한 보상 이런 것들을 음. 누가 먼저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살라미식으로 쪼개가지고 그러니까 잘게 잘게 쪼개서 하나하나 그것을 퍼즐처럼 맞춰가는 그리고 단계별로 어느 하나가 이루어지면 또 미국이나 국제사회가 또 하나를 하고 또 미국과 국제사회 하나를 하면 북한이 하고 하는 이런 식으로 신뢰를 만들어가는 그런 접근법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북미 사이에 지금 신뢰가 전혀 조성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제는 링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속에서 북미가 신뢰를 하나하나 쌓아가는 과정은 살라미식으로 행동 대 행동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음. 이것이 현재로서는 가능한 방식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요, 교수님, 미국이 네네. 리비아식의 핵폐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 네. 리비아와 북한은 핵의 완성도 부분에서도 차이가 있지만 네. 리비아가 선 핵폐기 후에 체제 보장을 해주겠다 해서 따르긴 했는데 네. 리비아가 핵폐기를 한 지 10년도 안 돼서 카다피가 축출돼서 사망하는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북한의 네. 입장에서는 미국을 믿기가 어려울 텐데 이 부분에 네네. 대해서는 어찌 생각을 하시나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이 앵무새처럼 하는 이야기가 만약에 북한이 핵을 포기하게 됐을 때 가다피와 후세인의 말로를 우리가 실질적으로 경험하지 않았느냐 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북한의 최고 지도부 입장에서는 핵을 포기하는 순간 그야말로 체제가 붕괴될 수도 있다. 이런 상당한 우려를 네. 계속적으로 해온 것은 사실입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우려를 불식시키는 게 이번 비핵화 협상에서 매우 중요한 하나의 그런 조건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네. 그 부분을 이제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어떤 말대말의 신뢰 가지고는 사실상 해결이 어렵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실제 그동안 우리가 대체로 보면 북한의 요구를 먼저 많이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우리가 줄 수 있는 선물 보따리에 대해서는 전혀 준비를 안 했었거든요. 네네. 그러나 현재 상황에서 북핵 문제를 풀어가는 상황은 북한에 대해서 비핵화를 요구하면서도 우리가 줄 수 있는 선물 보따리를 같이 만들어서 그것을 교환하는 방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렇게 하지 음. 않으면 북한은 핵 능력을 어느 정도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한 8, 90%를 지금 확보한 상태에서 지금 당장 핵 개발 중단한다고 하더라도 북한은 어느 때라도 다시 핵 개발에 나설 수 있는 그런 기술적인 부분들을 거의 완성 단계를 지금 완성 단계 지금 치닫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인 비핵화로 가는 데 있어서는 역시 북한에 대해서 체제 안전 보장에 대한 명확한 그리고 북한이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체제 안전 보장의 조치들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어느 때라도 북한은 뒤돌아설 수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음. 없습니다. 우리의 역할 또 국제사회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겠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자, 그리고 어제 양재츠 정치국 위원 겸 국무위원이 방문을 해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을 만났는데요. 네네. 의미 있는 발언들이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좀 정리를 해볼까요? 그렇습니다. 양재츠 정치국위원회 방안은 원래는 지난 18일부터 21일까지였습니다. 예예. 그런데 지난 16일 날 갑작스럽게 날짜를 변경했거든요. 네. 29일 날 방한하는 것으로 변경을 했는데 네. 그 날짜를 변경한 이유는 그 무렵쯤에 16일 정도에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이 결정됐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예. 방중을 다 끝낸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 이후에 북중 정상회담의 결과를 갖고 특사 자격으로 한국에 오겠다는 걸로 바뀐 겁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방안은
한중 간에 그동안 지금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으로 가는 이 1월 달 이후의 국면에서 중국이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이 그동안 국내 정치, 네. 그러니까 중국의 헌법 개정에 집중했다 이렇게 봐야 되기 때문에 네네. 지금 상황에서 어쨌든 그러나 중국은 중요한 행위자로서 한반도 문제에 개입할 수밖에 없는 그런 행위자인 것은 또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양제츠 정치국 위원이 북중 정상회담의 내용들을 정확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왔고 또 우리 입장에서도 역시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에 이제까지 어떤 만들어졌던 또는 이제까지 정리됐던 것들을 중국에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었거든요. 네. 그런 차원에서 이제 오늘 문재인 대통령을 지금 양제츠 정치위원이 예방을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중국과 북한이 갖고 있는 생각, 특히 중국이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할 수 있는 역할, 또 비핵화 평화 체제로 가는 데 있어서 중국은 분명히 북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충분히 논의하면서 한중 협력을 한다. 이것은 북한이 링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또 하나의 어떤 중요한 지렛대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특히 중국 입장에서는 북한에 대한 지렛대를 갖고 있기 때문에 네네. 또 비핵화 평화체제에 대한 김정은 위원장의 의지를 분명히 시진핑 주석이 들었을 겁니다. 네. 이것은 김정은 위원장이 돌출 행동이랄지 또는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것들을 또 억제하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중국의 역할은 앞으로도 매우 중요하다. 러시아, 일본도 역시 마찬가지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아침 뉴스 보니까 또 러시아 외무부가 북한 노동당 김정은 위원장이 곧 자국 방문할 수도 있다, 뭐 이런 뉴스도 냈던데요. 그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음, 지금 이제 그 푸틴 대통령이 취임식을 앞두는 상황인데요. 예. 물론 이제 러시아 자체 내부 정치적으로 좀 상당히 바쁠 겁니다. 그렇지만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북러 관계를 보다 돈독히 하면서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으로 나간다 이렇게 음, 본다면 남북 정상회담 4월 27일 이전에 러시아 방문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지금 상황에서는 아마 이수용 외무상이 가서 충분한 지금의 상황들을 설명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좀 높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러나 김정은 위원장의 외교 스타일상 또는 그 푸틴 대통령도 굉장히 격식을 파괴하는 대통령이기 때문에 네네. 블라디보스톡이나 또는 모스크바를 방문하는 그런 그 이벤트를 펼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육자 회담국을 차례차례 좀 만나고 있는 듯한 분위기도 듭니다. 자, 네네. 오늘 많은 얘기들 나눠주셨습니다.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김용현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